자, 오늘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오늘 종강이제. 네. 다음 주 금요일까지 아니제. 3주차 맞죠 오늘, 그죠? 네. 고생했다. 그 흔한 토요일도 한번 안 끼고, 그제? 맞아. 일부러 그렇게 기획했어. 토요일 끼면 수업 빠지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가 되는데, 생각보다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하고 진도가 종료되면 오늘 복습하면서 개별로 전부 다 그동안 질문하고 싶은 것도 싹 다 하고 마지막에 한 2시간 정도는 테스트 한번 중간에 자습하는 상황을 봐가면서 질문을 한 문제도 안 한 친구들만 테스트를 하고 질문을 한 친구들은 테스트에서 제외되고 질문을 안 한다는 건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거잖아. 그제? 한 문제도 모르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테스트를 쳐보고 아니요 선생님 저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질문 막 많이 하는 친구들은 이 친구는 아무튼 상황 보고 종료합시다. 오늘 생각보다 빨리는 끝날 것 같아요. 어려운 과정들이 다 끝나서 오늘 이제 마지막 내용이 최대 최소 정리. 해구간 AB에서 연속인 함수만 보장은 받으면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이 모두 존재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당연한 얘기가 돼요. 그런데 폐구간이 이렇게 구간이 A와 B 구간이 있을 때 폐구간 AB일 때만이다. 그지? 그럼 만약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면 여기가 최소값이고 여기가 최대값이다. 맞지? 그러면 최대 최소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뭐니? 극대값 또는 극소값 또는 구간의 양 끝값에서 나올 수가 있지. 그지? 그러면 반열린 구간 A에서 B, 그래서 A가 만약에 열려 있는 경우에는 맞아?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맞지? 어떤 경우냐면 A가 열린 구간이고 B가 닫힌 구간이면 만약에 이 값은 포함이 안 되고 이런 그래프가 그려졌다라고 하면 여기가 최소값인데 이때가 최대값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 그지? 그래서 반열린 구간에서는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최대 최소의 정리를 할 때는 너희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연속이 되지 않는 함수는 거의 출제되지가 않고 그래서 최대 최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닫힌 구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최대 최소를 문제를 받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다? 구간이 어디지? 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돼. 최대값을 구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구간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최대 최소를 물었을 때는 구간이 어디지? 라는 생각을 먼저 해줘야 된다. 자,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구간 안에서 만약에 극대값이 하나만 존재한다면 반드시 그 값이 뭐가 될 수밖에 없고 최대값이 될 수밖에 없고 구간 안에서 극소값만 하나 존재한다면 극소값만 하나만 존재한다면 반드시 그 값이 뭐일 수밖에 없다? 최소값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희들이 극대극소를 구했는데 구간 안에서 극대값이 하나만 있는데 최대값이 뭐냐? 이렇게 묻는 경우의 문제가 제일 많을 거란 말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두 개만 신경 쓰면 됩니다. 제일 많이 쓰는 거는 구간이 어디냐 파악하고 구간 안에 극대와 극소가 몇 개가 존재하는지 보는 거는 이제 문제를 풀 때 제일 많이 쓰게 될 거고 할 게 없어요. 이미 복잡한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는 분들인데 맞지? 지난 시간에 이상한 그래프 다 그려봤잖아. 그지? 그럼 구간만 딱 주어지면 최대 최소가 어딘지 아는 거는 아무 내용도 아니다. 바로 문제 풀어 들어갑니다. 자, 예제 01번 문제를 살펴보면 fx가
x제곱 플러스 3분의 x 플러스 1이고 구간은 0에서부터 x는 2, 4의 2다. 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죠? 자, 구간 첫 번째 최대 최소를 물으면 항상 뭐부터 챙긴다 했니? 문제에 구간이 있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쉬운 문제다. 그죠? 구간이 딱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 그래프를 대충 살펴볼 건데 제일 먼저 볼 거는 0,0. 자, x에 0을 대입했을 때 어디를 지나니? 0,1을 지난다. 맞지?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대칭성은 안 보이고요. 그죠? 진짜 맞네. 자, 0,3분의 1을 지나고 대칭성들은 안 보이고 있어요. 맞지? 대략적인 대칭성들은 보이지는 않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지. 자, 그런 다음에 점근선이 있지도 않아요. 분모가 0이 되지도 않고 분모의 차수가 더 크니까 점근선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수평 점근선은 어떻게 되느냐? 양의 무한대로 갔을 때 어떻게 되니? 양의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분모가 빨리 증가한다. 그지? 근데 두 개가 부호가 양수니까 어떻게 되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0에 가까워지는데 플러스 0에 가까워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리미트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fx의 값은 대략 봤을 때 0에 가까워지는데 마이너스 제로에서 가까워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든 안 그리든 상관없이 그래프 상황을 살짝만 살펴보면 현재로서는 0,3분의 1을 지나는 그래프가 될 거고, 맞지? 양의 무한대로 갈수록 플러스 제로에 가까워지고 음의 무한대로 갈수록 마이너스 제로에 가까워진다. 대략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는 거지. 자, 그래 놓고 이제 도함수를 살펴보면 f'x를 살폈더니 분모를 제곱을 하고, 자, 이렇게 분모를 제곱하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냥 마이너스 앞에 거 그냥 뒤에 거 미분하면 이런 식의 형태가 되겠네요. 맞지? 자, 그러면 분모가 0이 되는 구간은 없으니까, 그지? 분모가 0이 되는 구간은 없으니까 분자가 0이 되는 구간을 살펴봅시다. 어느 점에서 0이 되는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 0이 되는 곳을 찾아야 되겠다. 그죠? 자,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은 제로가 되니까 f 프라임 뭐니? 마이너스 3에서 0이 되고 f 프라임 어디에서? 1에서 0이 됨을 알 수가 있겠다. 그죠? 맞아? 근데 도함수는 지금 이거 부호를 바꿔서 그렇지 도함수는 이 상태의 그래프거든요. 맞지? 위로 볼록한 그래프에서 도함수 상태를 살펴봤는데 마이너스 3에서 0이고 1에서 0이니까 도함수의 부호를 봤더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마이너스 3에서 감소하다가 증가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1에서 증가하다가 감소하게 되겠죠. 그죠? 맞아? 수업 중인데? 어떻게 하지? 네. 원장님, 응. 6층부터 고장나서 너무 추운데 7층, 8층으로 애들 옮기면 안 돼요. 그거 옮길 수 있으면 옮겨. 네, 지금 수업 중이에요. 알겠습니다. 히터 고장났대. 우리는 따뜻한데. 잠시만. 업무 지시 하나만 내리고.
그래서 대략 마이너스 여기가 3분의 1이 0,3분의 1이 뭐 요쯤 있다. 그럼 마이너스 3에서 감소하다가 그래프가 증가를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1에서 뭐하니?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이런 모양이 됐다. 그치?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네. 맞아요? 그러면 자 이제 구간이 0에서 2 사이니까 구간이 0에서부터 구간이 2 사이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다. 그치? 맞지? 구간 안에서 극대값이 하나만 존재한다는 게 확인이 됐죠. 그죠? 구간 안에서 극값이 하나가 존재하는데 구간 안에 극값이 극대값이니까 최대값은 바로 확인이 되네요. 그죠? 극대값이 하나이므로 최대값은 F1의 값이 최대값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 근데 그래프상에서 최소값은 F0가 될지 F2가 될지는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F0는 지금 얼마야? 3분의 2가 될 거고 F2의 값은 얼마니? 7분의 3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누가 더 작아? 얘가 더 작네? 그래서 최소값은 F0의 값. 그래서 구간의 양 끝값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극대 최대 최소는 극대 극소 또는 구간의 양 끝값에서 나올 거다. 자, 이렇게 챙겨 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별로 없죠? 자, 넘어가 볼게. 지금 잠시만. 왜 동시 시청자 수가 0명일까? 니 나중에 10시 반에 가. 지금 1시 반이니까. 알았지? 대답해라. 알았지? 진짜 같은 유전자인데 언니랑 정말 사뭇 다르네. 됐어. 근데 왜 동시 시청자 수가 0명일까? 2명. 쌤, 저 온라인이요 2명이었는데 동시 시청자 수 0명. 좀 이따가 엄마한테 전화해야지. 어머니. 어떻게 된 거지? 자, fx는 sin x 플러스 2분의 자, 보시면 구간이 설정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죠? 맞아? 지금 sin x는 마이너스 1에서 어차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있으니까 분모가 0이 되는 구간은 없다. 그지? 수직 정근선은 존재하지 않을 거고 이상한 정근선도 없다. 맞아요? 그럼 이제 수평 정근선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x가 사인이 무한대로 갈 때 지금 보면 사인이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1 사이를 계속 진동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인 x도 똑같이 어떻게 하고 있니? 진동을 하고 있다. 그지? 그러니까 좌우 끝값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모양이 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0에서 2분의 파이에서 어떻게 상황이 변하는지 한번 봅시다. 알았지? 자, 따라서 f도 함수를 살펴보면 f도 함수는 sin x 플러스 2의 전체의 제곱이 될 거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냥 빼기 앞에 거 그냥 뒤에 거 미분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사인 코사인이 없어지고요. 맞지? 위에 남는 게 뭐밖에 없니? 2 코사인 x다. 그죠? f'A가 제로가 돼. f'A는 2 코사인 A 플러스 2 아니가 다다. 그죠? 맞아? 그럼 이 f'A가 0이 되는 지점을 살펴보라. 이런 말이 되겠지. 그죠?
맞아. 그럼 코사인이 제로가 되는 지점이니까 어디가 되겠니? 2분의 파이와 2분의 3파이가 됨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f 프라임 2분의 파이가 제로가 되고 f 프라임 2분의 3파이가 제로가 됨을 알 수가 있다. 맞지? 그럼 프라임 근처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좀 봐야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이 코사인 A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코사인 A가 이렇게 등장을 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가 2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 여기가 2분의 파이고 2분의 3파이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지? 맞아? 그러니까 2분의 파이 근처에서 플러스에서 0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여기가 극 대값이 될 거고 2분의 3파이에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니까 극 소값이 되겠지. 그지? 맞아? 그러면 이때 극대와 극소가 있는데 극대와 극소가 나란히 있단 말이야. 그지? 그랬을 때 반드시 그 값에서 최대 최소가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봐야 되니? f2분의 파이와 f2분의 3파이의 값도 살펴봐야 되고 맞지? 구간의 양끝 값인 얼마? f0와 f2파이의 값도 살펴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중에 제일 작은 값이 최소값이고 이 중에 가장 큰 값이 최대값이 되겠지. 그러니까 f0는 뭐가 되니? 제로니까 0이네요. 2파이도 0이다. 그치? 자, 그 다음에 2분의 파이는 얼마냐? 사인 2분의 파이니까 얼마? 1 해서 3분의 1이고 사인 2분의 3파이는 뭐가 되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네. 그죠? 맞아? 그러니까 최소값이 이 값이고 최대값이 이 값이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되고 있고요. 01-3번 01-3번의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01-3번의 2번이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된 거야. 뭐 때문에? 분명히 뭐를 물었는데 최대값과 최소값을 동시에 묻고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럼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뭐라고? 구간이 어디냐가 가장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어디에도 구간은 나와 있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는데 맞아.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이런 관계식이 있으니까 정리해서 하나를 대입하겠다라는 느낌이 있죠. 그죠? 자, 그러니까 x제곱은 4-2y 제곱이니까 4-2y 제곱에 y, 즉 이거를 fy라고 둔다면 이런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한 거야. 그럼 이게 몇 차식이니? 3차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라고? 그렇죠. 이 새롭게 세팅한 y의 범위가 뭔지를 먼저 살펴야 돼. 항상 최대 최소 정리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별 말이 없네요. xy에 대한 말이 없다. 그죠? xy에 대한 말이 없으니까 이건 뭐니? 실수로 보는 게 맞다. 그지? 자, 그러면 y는 뭐냐? 이렇게 봤더니 여기서 정리를 하면 x제곱이 4-2y 제곱인데 x제곱이 실수의 제곱이란 말이야. 그지? 그럼 얘는 항상 0보다 뭐 해야 된다고?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자,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2로 약분해주면 y제곱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되네. 자, 그러므로 y는 마이너스 루트 2에서부터 플러스 루트 2다.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한 얘기라고. 맞지? 그러니까 3차함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니까 이 범위 안에서 최대 최소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최대 최소의 정리는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범위를 세팅해 놓고 가야 된다. 범위 못 찾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자, 다음에 뭐 도형에서의 최대 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투에서는 3차함수 다항함수에 관한 얘기가 많았으면 미적분에서는 삼각함수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자, 한 변의 길이가 2인 사다리꼴 넓이의 최대값을 묻고 있어요. 그죠? 맞아. 자, 이게 특히 원의 일부가 등장을 하거나 맞지? 원의 일부가 등장을 했을 때 반지름은 전부 다 똑같다라는 내용이잖아. 그지? 자, 이랬을 때 x, y로 놓는 거는 더 이상 안 해요. 미적분에 와서면 전부 다 뭐니? r과 세타로 표현하는 거. r과 세타로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 알았지?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잘라서 보면 얘를 세타라고 본다면 여긴 반지름의 길이가 2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 삼각형은 넓이를 2분의 1 AB 사인 세타라고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등변 사다리꼴일 거니까 이거의 넓이도 똑같아. 맞아? 그러면 이쪽에 두 개의 넓이는 S 세타를 넓이로 둔다면 2분의 1 A B 사인 세타가 두 개가 있는 거다. 맞지? 맞아요? 자, 이제는 이쪽의 넓이를 보면 여기가 이제 뭐가 되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잘라서 보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잘라서 보면 얘가 뭐가 되니?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이렇게 되겠지. 그지? 제곱처럼 보이네. 맞아? 그러면 이 각이 뭐가 되니?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2니까 이거의 길이는 뭐? 2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그러면 이거의 길이는 얼마야? 2니까 2분의 1 AB 사인 세타라 해도 되고, 얘가 2 탄젠트 세타니까 이거랑 곱해도 되고. 맞아? 그래서 이렇게 갑시다. 그러면 여기를 2 탄젠트 세타라고 정리해 놓고 갑시다. 플러스 저쪽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 2분의 1 곱하기 2 코사인 세타 곱하기 2 탄젠트 세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맞아? 어디? 이 사인 미안합니다. 그래, 탄젠트가 왜 나오니? 이 사인 세타 이렇게 정리가 되네. 자, S세타를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돼서 앞에는 4 사인 세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뒤에는 이제 뭐가 되니? 약분되면서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맞지? 자, 이랬을 때 이 사인 세타, 이 코사인 세타 얘를 뭐로 봐도 되니? 백악공식 보면 되겠지. 이 사코니까. 그지? 자, 따라서 얘는 사인 2세타 플러스 4 사인 세타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맞아요?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뭐? 2분의 1 안 곱해요. 어디? 오른쪽 항 S 세타. 네, 오른쪽 항에 2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4 사인 코사인. 이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됐네. 됐죠? 자,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뭐의 범위가 더 중요하다? 세타의 범위가 더 중요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 세타의 범위, 이 각의 범위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잡고 있잖아요. 지금. 그지? 근데 세타는 0이 되면 사다리꼴이 안 돼. 맞지? 그러니까 폐구간은 안 나오고 세타는 0에서부터 어디까지?
2분의 파이니까 이것도 둘 다 일단 열린 구간에 잡혀 있다. 그지? 그 구간의 양끝 값에서는 최대 최소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S 세타를 S 프라임 세타를 한번 잡아 봅시다. S 프라임 세타는 자, 쟤를 미분해야 되니까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2 코사인 2 세타다. 맞지? 근데 쏙미분돼서 나오니까 2가 나와서 4 코사인 2 세타 이렇게 되겠지. 그치? 플러스 뒤에는 뭐가 되니? 4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맞지? 그러면 이때 S 프라임 세타가 제로가 되는 지점이 어디인지 살펴야 된단 말이야. 맞아? S 세타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S 프라임이 제로가 되고 그 앞뒤에서 부호가 바뀌느냐라는 거죠. 조간고 2학년 수업 누가 들어가라? 오늘 아무도 안 들어가서 애들 선생님이 잡았는데. 홍 어디 계시는데요? 조문실에 계시던데 안 내려가셔가지고. 아, 시간을 잘못 모르겠어. 이제 아마 미분했으니까 이 값이 어디서 0이 나오는지 봐야 되겠다. 그죠? 맞아? 자, 그러면 4 프라임 코사인 세타에서 일단 정리는 0이니까 코사인 2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0이 되는 곳을 찾아야 될 거예요. 자, 코사인 배각 공식이다. 그제? 코사인 배각 공식이니까 코사인 배각을 뭐로 바꿔야 되니? 뭘로 바꿔야 돼요? 맞지? 그러니까 꼬꼬마 싸싸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코사인 사인 코사인 3개가 나오네. 그지? 그러니까 사인이 없어지면 되겠죠. 꼬꼬마 싸싸에서 사인을 다시 뭐니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들어가면 반각 공식 할 때 많이 증명했던 내용이죠. 그죠?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로 고쳐질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제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인수분해가 되냐?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니? 2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될 거니까 2, 1, 1, 1에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 0이 되거나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세타의 범위가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으니까 이거는 될 수 없죠. 자, 따라서 코사인 세타가 뭐가 되는 거?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세타의 범위가 이 범위에 있는 걸 찾아야 되겠지. 그지? 자, 따라서 세타는 뭐가 돼야 되니? 얼마가 돼? 코사인 3분의 파이네. 그죠?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맞아. 그러면 3분의 파이보다 작을 때는 2분의 1보다 위에 그려지겠지. 맞아. 그러니까 이 값이 코사인 세타가 3분의 파이보다 왼쪽이면 코사인 세타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이게가 플러스에서 60도를 넘어서고 나면 뭐가 되니? 마이너스로 바뀌겠지. 맞아? 그러니까 얘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니까 세타가 3분의 파이에서 무엇을 가진다? 극대를 가진다라는 걸 알게 되네요. 맞아? 그랬더니 구간 안에서 유일한 무슨 값이 존재하니? 극대값이 존재하지. 구간 안에서 유일한 극대값이면 바로 이 값이 뭐가 된다? 최대값이 되겠지. 그래서 S 3분의 파이가 최대값이 될 거다. 이런 말이 될 거예요. 맞아? 그래서 여기다 뭐를 대입한 거니? 3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다. 그렇죠?
뭔가 대단하고 어려워 보이는데 그렇게 어렵고 대단한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차근차근 있으면 알았니? 자,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내용이 나옵니다. 방정식과 부등식과의 활용 내기가. 일단은 우리가 y는 fx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뭐니? x와 y의 관계니까 뭐니? 함수라고 불러야 되겠지, 그지? 맞아? 그러면 함수에서 y는 0은 fx로 고쳐주는 이게 바로 뭘 의미하니? 방정식이잖아요. 맞아? 그러면 방정식은 여기서 이거에다가 방정식은 무조건 성립하는 식이 아니죠. 맞아. 방정식은 0이 되게 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니? 근 또는 해라고 부른단 말이야. 즉 fx를 만족하는 x가 예를 들어 x1, x2, x3라고 얘기하면 엄연히 얘기하면 fx1이 1대만 0이 되고 fx2 1대만 0이 되고 fx3 1대만 0이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 그런데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어떤 게 비교가 되냐? 이거 두 개를 비교하면 y가 뭐가 된 거야? 0이 된 거지. 맞아. 그러면 y가 뭐가 된 거다? 0이 된 거야. 그래프상에서 y가 0이 된다는 말은 뭐야? 높이가 없다라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y는 뭐를 의미한다고? x축을 의미하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특별하게 x1, x2, x3에서는 높이가 0이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래프의 교점이 어떻게 된다고? 예를 들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뭐다? 그래프에서 x축과의 교점이 어딘지를 보려 하는 거다. 맞지? 맞지? 이거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는 그러면 y는 fx가 있었는데 똑같은 건데 여기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 말이 뭘 의미하느냐? 이런 말이 되겠죠. 맞아? 그러면 y는 높이란 말이야. 높이. 맞지? 높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렇게 의미를 말고 우리가 부등식을 나타낼 때는 y는 fx가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라는 거죠. 맞아. 그럼 아까 이거는 뭐라고? x축이었다 이거. 그지? x축이죠. x에 무엇을 넣었을 때 x축보다 y 얘기잖아. y는 높낮이다. 읽어내라고 얘기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지는 않지만 x에 무엇인가를 넣었을 때 높이가 x축보다 위에 그려지는 곳이 어디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그림상 봤을 때 x축보다 위에 그려져 있는 거는 여기인데 그때 범위는 어떻게 되니? x1보다는 오른쪽과 x2 그리고 x가 x3보다는 오른쪽에서는 위에 그려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얘기도 합시다. y는 fx와 y는 gx를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거죠. 맞지? 그러면 fx는 gx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라는 게 되겠죠.
항상 성립하지는 않을 거예요. 항상 성립하면 똑같은 그래프지. 맞아? 그러면 언제만 성립하냐 하면 이거를 만족하는 해를 x1, x2, x3라고 본다면 첫 번째 해석은 이거죠. fx1과 gx1이 똑같고 fx2와 gx2가 똑같다. fx3와 gx3가 같다. 이 말이 무슨 말이니?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같은 x1에서 두 그래프의 높이가 같다라는 거지. x1에서 x2에서 x3에서만 높이가 같다 이런 뜻이 되겠네. 맞아.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도 같고 위아래도 같으니까 그게 많이 같은 점이다라는 거네. 그래서 f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g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fx 그래프와 gx를 이렇게 봤을 때 어디에서 x1에서 x2에서 x3에서 높이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두 번째 얘기는 그러면 fx-gx라고 두니까 fx-gx라고 이항을 시켜서 얘를 hx라고 두기 시작한다면 맞아. 이렇게 두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니? hx1이 뭐가 되고 hx2가 0이 되고 hx3가 0이 된다. 이렇게 넘어와 버리면 아까랑 똑같은 얘기가 돼버리잖아. fx1이 0, fx2가 0 이렇게 넘어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두 그래프를 이렇게 높이가 같다라고 세팅을 하는 순간 맞아. 이거를 뭐라고? 이항에서 h로 놓으면 이게 뭐처럼 보이기 시작한다고? 방정식처럼 보일 거고 이거는 어떻게 hx는 그럼 어떻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hx는 x1에서 해가 되고 x2에서 높이가 0이 되고 x3에서 높이가 0이 될 거란 말이야. 그지? a2x에서 gx의 높이 차를 얘기하니까 fx는 여기는 아래에 있고 fx는 여기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위에 있으니까 결국엔 이 그래프 모양은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두 그래프를 빼서 새로운 함수를 생성할 때 맞아? 이렇게 돌려서 생각하는 거 매우 중요해집니다. 향후에 접하거나 미분 가능성을 따질 때 이 상태에서 보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상태로 놓고 가주는 게 좋다라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lnx는 3x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lnx는 3x다. 첫 번째는 lnx를 그림을 그리고 3x를 그림을 그려서 그렇게 살펴볼 수도 있다. 맞지? 그러면 lnx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니? 쉬운 문제니까 lnx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맞아? 그러면 3x는 기울기가 3인데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교점이 언제 발생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맞아? 그럼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잖아. 맞아? 그러면 얘를 어떻게 보는 게 더 낫니? 이 그래프를 어떻게 보겠다? 넘겨서 보면 lnx 마이너스 3x로 보면 는 제로가 될 거고 이 두 함수가 빼진 거를 뭐로 본다면 hx라고 보면 되겠다라는 거지. 맞아? 그러면 높이가 같은 데서 x축이 그려질 거고 위아래가 정리가 될 거니까 그러면 이 hx는 이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봤는데 x가 ln이니까 일단 x는 어디에서만 정의될 거다? 양수에서만 정의가 될 거고 맞아? 이 함수의 도함수로 한번 살펴보면 lnx는 x분의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니까 맞아? 그럼 h 프라임 어디가 0이 되니? h 프라임 3분의 1에서 0이 되겠다. 그죠? 맞아요. 그럼 h 프라임이 3분의 1에서 0이 되고
3분의 1보다 이게 더 커지면 어떻게 되니? 음수가 되고 더 작아지면 뭐가 되니? 양수가 되겠지. 맞아. 증가하다가 감소하게 될 거고. 자, 그러면 이게 점근선이 있네. x 0이니까 리미트 x를 0으로 가져가는데 0의 플러스로 가져갈 때 lnx 마이너스 3x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lnx가 0에 무한히 가까워지면 얘는 0으로 수렴을 한다 맞지? 그럼 lnx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 아까 이렇게 그려졌잖아. 맞지? 그럼 0의 왼쪽으로 무한히 가까이 가게 되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수직 점근선이 존재한다라는 거네요. 맞아?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자,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라는 거야. 그래프가 0의 왼쪽으로 무한히 다가갔을 때 이렇게 엄청 작아지는 값이 될 거고, 맞아? 음의 이거를 양의 무한대로 발산시키면 어떻게 되겠니? 자, 이거 한번 살펴봅시다.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처럼 보이지만 lnx는 증가 속도가 엄청 느리지, 그지? 네. 마이너스 3x는 그래도 1차 함수잖아. 그러니까 얘를 따라갈 거예요. 알았어? 얘를 따라갈 거다.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음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겠다. 이런 말이 되겠지. 맞아? 그러면 x가 3분의 1일 때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지점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지, 그지? 맞아? 그러니까 3분의 1일 때 높이는 음수가 되면 이렇게 될 거예요. 맞아?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얘가 모든 실수에서 항상 0보다 작지? 맞아? 그러면 이 두 그래프가 교점이 있어, 없어? 교점이 없잖아요. fx-gx는 항상 0보다 작가는. 그러니까 아까 그래프가 lx와 3x 그림을 봤을 때 y는 l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으면 3x 그래프와 높이가 같은 데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되겠지. 항상 3x와 lnx를 봤을 때 얘가 항상 0보다 작다, 이 말은 항상 3x가 이렇게 위에 그려져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언제가 3분의 1일까? 지금 3분의 1일 때가 이 높이 차이가 가장 적다, 이런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3분의 1일 때 이 두 그래프가 가장 근접해 있다, 이런 말이 될 거잖아. 맞잖아. 멀리 떨어져 있다가 두 그래프의 차이가 점점 어떻게 하다가 3분의 1일 때 그 두 그래프의 차이가 가장 적다, 이 말이지, 그지? 그런 다음에 다시 멀어지겠다. 그럼 이 그래프 상에서는 3분의 1인 지점이 어디라는 거니? 이 직선의 기울기가 3인 뭐를 구해야 된다? 접선인 x 좌표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접근을 안 했으면 여기서 너희들이 언제 그 값을 가지는지 이렇게 안 틀 거면 이대로 바라봤을 때 뭘 구했어야 되니? 기울기가 3인 접선의 방정식을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 하면 다시 처음으로 순수하게 계산을 해보면 y는 lnx는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y는 3x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만나는지 안 맞는지조차 몰랐잖아. 맞아? 그럼 이 그래프가 이렇게 쭉 간단 말은 기울기가 3인 접선이 어딘가에서 한 군데는 있다라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어느 점에서의 접선이 3분의 1인지는 모르겠으나, 맞아? 그럼 뭐가 없는 상태야? 점이 없죠. 기울기가 3이 되는 점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얘가 fx면 뭐라고 놓았을 때 접점을 t, lnt라고 놓았을 때, 맞아,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3인 되는 지점이 가장 가까울 거란 말이에요. 두 그래프가. 그래서
f 프라임 x가 뭐였는데 아까 x분의 1이었죠. 그럼 f 프라임 t가 t분의 1인데 이 접선의 기울기가 3이 되는 지점이 어디라고? t가 3분의 1일 때다 라는 말이 되겠지. 그럼 요 t가 1이니까 t가 3분의 1인 요런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자 이게 t, ft인데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 3이다라는 거지. 맞아. 그런데 y는 3x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진다고? y는 3x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항상 더 높게 있다라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fx-gx를 하면 항상 얘가 아래에 그려져 있으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질 거라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게 유기적으로 해석이 돼야 돼. 그래프, 그러니까 미분, 적분 이쪽 단원, 그래프는 전부 해석 단원이란 말이야. 해석학. 알았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자기 스스로의 언어로 계속 그래프들이 돌아가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야, 이 문제 어떻게 풀어? 이항하면 되잖아. 그거 아니라고. y는 fx 뭐니? 야, 이게 y는 fx가 무조건 외우지 말라고. 방정식의 해는 x축과의 교점이 이렇게 외우지 말자고요. 알았니? 하나하나 x1, y1을 넣었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말로, 글로, 자기 언어로 해석할 수 있어요. 어렵진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부등식의 활용을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도 하나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이렇게 됨을 보여라 라는 게 되겠지. 그러면 여러 가지 해석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맞지? 무조건 이 항에서 놓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야. 뭐냐? 이의 x승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데 이의 x승 그래프는 0,1을 지나고 이렇게 되는 직선이란 말이야. 맞아? 그럼 y는 x 플러스 1은 기울기 0,1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여기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가 잘 안 보이지? 네. 맞아. 그러니까 뭐를 그려보면 되는데 x가 제로에서 이 함수의 접선 방정식을 알아보면 되겠지. 맞아. 그럼 ex를 y는 ex라고 둔다면 y 프라임 x도 ex가 될 거고 y 프라임 x가 t일 때의 값이 뭐니? 2의 t승인데 맞아. 그러면 t가 제로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니? 1. 그치? t가 제로에서는 뭐가 돼? y 프라임 x가 제로에서는 어떻게 돼? 2의 제로승이니까 1이 되겠지. 그리고 이 점은 0,1을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y-y1은 기울기 1의 x 이렇게 되니까 y는 x 플러스 1이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되는 y는 x 플러스 1이라는 거지. 그럼 이 상황에서 바라보면 어떻다라는 거야? 이 상황에서 바라보면 항상 이 그래프가 위에 있다라는 거지. 맞아.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해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2의 x승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보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니? 두 개의 높이 차로 보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빼지는 순간 이거를 새로운 함수 hx로 놓으면 hx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라고? 이때가 0이 되고 맞지? 나머지 구간에서는 항상 ex가 위에 있잖아. 그죠? 맞아? 그러니까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그래프를 빼서 해석하는 파트랑 있는 그대로를 해석하는 거를 바라볼 때의 관점들이라는 거지. 맞아. 그러면 이렇게 해석했으면 어떻게 해석됐겠니? 이렇게 해석됐으면 이 그래프를 바라봤겠지. 그치? 이 그래프를 바라봤을 거 아니야.
맞니? 그러면 h 프라임 x를 봤을 거라고. 그랬더니 h 프라임 x는 2의 x승 마이너스 1이 되거든요. 맞아? 네. 그지?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이 그래프는. 맞아? 그럼 이 그래프는 대략 도함수 그래프니까 2의 x승은 이렇게 그려졌을 거거든. 그지? 그럼 한 칸 내려온 거니까 2의 x승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졌을 거라고. 이게 도함수잖아. 도함수는 뭐만 살핀다고? 도함수는 뭐만 살펴? 도만 살피지. 그러니까 마이너스였다가 0이었다가 플러스로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서 감소하다가 한 번 하고 증가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제로일 때가 무슨 값이야? 극소값이다라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감소하다가 증가할 거라는 거야. 그러면 최소값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네. 그럼 이때 최소값은 뭐가 되니? x에 0을 넣어봤더니 뭐야? 최소값이 0이 되네.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높이가 0이 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맞아? 그러니까 이 그래프로 바라보면 항상 x축보다는 위에 그려져 있다. 이렇게 해석을 가져가는 거야. 맞지? 왜 이리 힘들어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해요? 기분 나쁘면 오늘 적분 나가볼 거다. 이대로 계속 졸면 적분이죠. 자. 이 문제 봅시다.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도록 해라. 여러 가지 해석으로 가능합니다. 그치? 여러 가지 해석으로 가능해. 왜? 있는 그대로 보면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에 관련된 얘기가 되겠지. 네. 맞아. 그러니까 fx는 2의 x승 마이너스 x와 gx가 a인 상수함수 간의 교점에 대한 얘기가 되겠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넘겨서 본다면 hx를 2의 x승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로 본다면 이런 상황이 연출되겠지. 그 다음에 아니면 세 번째를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fx를 2의 x승이라 보고 gx를 x 플러스 a로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겠지. 맞아. 그럼 접점을 두고 기울기 t가 접선이 어디 이런 내용으로 갈 거고요. 이거는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a가 왔다 갔다 할 거고, 이거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런 상태에서 a 값 따라 전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아니라 무조건 이런 것들을 스스로 어떻게 해석할 거냐. 책에 이 풀이가 있으니까 이걸로 갑시다. 자, 그러면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y는 2의 x승 그래프니까 이렇게 그려졌을 거거든. 근데 이 직선은 어떻게 생겼냐.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a니까 이 접선을 왔다 갔다 하겠지. 그지?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생길 거면 조금 어떤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더 위에 있어야 되겠네. 근데 아까 이거 공부했네. 이때의 접선 방정식이 뭐였지? y는 아까 x 플러스 1이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a가 1이 되는 순간에는 어떠니? 한 점에서 만날 거고, a가 1보다 어떻게 된다면? 커진다면 두 점에서 만나게 될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맞아. 이 그래프로 해석을 하면 fx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자, 근데 fx 그래프를 못 그리니까 f 프라임 x를 보면 뭐가 돼? 2의 x승 마이너스 1이 도함수란 말이야. 그럼 아까 2의 x승 마이너스 1은 이런 그래프였거든. 맞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였단 말이야. 맞아. 근데 0일 때 x가 그래서
0일 때 최소값을 가지는데 fx에 0을 넣으면 0,0이니까 이런 그래프거든요. 지금. 아니네. 이 점이 0,-1을 지나고 있죠. 그죠? 0,-1을 지나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거의 높이가 뭐야? 0,-1이다. 맞지? 이런 직선하고 이런 곡선하고 A라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평행한 직선이 Y는 A 이렇게 놓이겠지. 맞아? 그럼 이 높이가 -1이 되면 접하잖아. 그래서 이 높이가 -1보다는 어떻다? 크다. 이렇게 잡고 x 0 대입하면 얼마야? 아, 0,1이구나. 0,1입니다. 맞지? 0,1이니까 A가 1보다 크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얘들아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이거 그러니까 뭐였냐면 아니 수투할 때는 상수 보이면 무조건 이항해 막 이렇게 들었던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거 위험한 발상이고요. 그 위험한 발상이고 뭐 내가 상수가 있으면 그렇게 넘겨서 생각하는 게 편하면 그렇게 가져가되 상수가 없는 경우들도 분명히 뭐한다? 존재한다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그 다음 문제죠. 그 다음 문제가 lnx가 kx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잖아. 자,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도록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기울기가 지금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지. 맞지? 근데 이런 경우에 상수를 어떻게 이래도 되긴 되겠다. 굳이 할 거면 양변을 x로 나눠서 x가 나눠서 x분의 lnx가 k 해서 이 그래프를 그려내면 되겠다. 그죠? 맞지? 이 그래프 그려내고 k가 왔다 갔다 하는 방법을 써도 되는데 이 그래프 그리는 게 더 어려워 보여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어떤 해석이 되냐면 자, lnx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단 말이야. lnx는. 자, 그러면 kx는 뭐를 의미하느냐는 거지. kx가. 맞아. kx는 기울기가 k인 직선인데 0,0을 지나고 기울기가 k니까 이렇게 바뀌기 시작할 거라는 거지. 그럼 이렇게 바뀌다 보면 결국엔 뭐가 되니? 이 순간이 한 점이고 얘보다 기울기가 더 낮아지면 무조건 조금 낮아지고 요거보다 더 내려오면 안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결국엔 또 뭐니? 접선의 기울기 문제인데 접점이 나왔니? 안 나왔니? 안 나왔으니까 t, lnt라고 놓는 게 맞다라는 게 되겠지. 그러면 t, lnt고 이거의 미분계수는 t분의 1이니까 y-lnt가 기울기 t분의 1의 x-t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 얘기니까 이게 0,0을 지나야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lnt는 여기가 0이 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t. 그래서 t는 뭐가 돼야 돼? 2가 됐다. 그러니까 여기가 2,1이 되겠네. 2,1. 맞아. 그럼 이때 기울기는 얼마야? 이때 기울기는 0,0과 2,1이니까 이때 기울기는 2분의 1이 되겠네. 그죠? 2분의 1보다 낮아지면 서로 다른 두 점이 될 거고 k가 0이 되면 한 점이다. 그지? 그러니까 k는 어떻게? 0보다는 크고 2분의 1보다는 낮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첩선 얘기들이 미적분에서는 계속 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계속 잔다.
03-3번 문제도 한번 해봅시다. 03-3번 문제가 x제곱 마이너스 k의 2의 x는 제로다. 어머나. 조금 몇 가지 생각을 가져가 봅시다. 이게 제일 좋은 게 뭐냐? 이대로 해석한다면 첫 번째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전에 얘기한 거. 자, y는 x제곱이니까 얘는 0,0을 지나고 이런 이차함수가 하나 그려져 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라고?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도록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세 실근이 가져지나 본데. 자, x제곱과 y는 EX 그래프가 있는데 가져지나? 튀어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는 게 자, y는 EX 그래프는 일단 어떻게 그려지니? 이렇게 지나는 이렇게 되겠네. 오우 씨. 완전 씨앗이는 그죠? 맞아. 자, 이렇게 해석을 했어. 그런데 K는 뭐니? K는 선생님 전에 얘기한 적 있어. 함수 앞에 곱해진 숫자의 역할이 다른 함수에서는 다 그래프 모양을 결정하는데 지수 함수에서는 다르게 해석된다 했어. 이런 얘기 안 했나? 평행이동. 이게 얘기 안 했어요. 한 것 같은데 초창기에 했어요. 그죠? 뭐냐면 1차 함수, 2차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삼각함수. 자, 이렇게 모든 A의 역할들이 봐봐봐. 1차 함수 기울기니까 기울기 모양 결정하죠. 폭을 결정하죠. 사분면 결정하지. 그지? 얘는 꼬리 방향이 어딘지 결정을 하죠. 그죠? A니까 위아래를 얼만큼 당기는지 결정을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lnx에서 원점에서 얼만큼 떨어지는 lnx냐 이런 얘기거든요. 맞아. 그쵸? 전부 다 뭐니? 전부 다 모양을 결정하는 건데 뭐만 다르다? 이렇게 지수함수 앞에 있는 숫자는 모양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얘는 모양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2의 x승 곱하기 a를 어떻게 표현하면 2의 로그 ln a 이렇게 바꾸면 이게 a죠. 맞아. 그러니까 뭐 어떻게 바뀌니? x 플러스 ln a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y는 2의 x승 그래프와 얘를 비교를 했을 때 모양이 바뀌는 게 아니라 x축 평행이동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바라볼 때 항상 지수함수 앞에 어떤 숫자가 곱해져 있으면 지수함수는 모양이 바뀌는 거는 아니다라는 게 되겠지. x축 평행이동을 의미할 거다라는 게 돼요. 그러면 상황이 어떤 상황이 연출되냐면 세 개가 될 거면 분명히 이쪽에서는 두 개가 되는 거 어디에서든 두 개가 되는 건 자명합니다. 이렇게 갈 거니까. 네. 맞아? 근데 세 개가 된다는 말이 이렇게 나갔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거지. 네. 그러면 x축 평행이동한단 말은 이 x 그래프가 오른쪽 왼쪽으로 막 왔다 갔다 할 거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와버린다면 나갔다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어딘가 한 번만 역전을 하겠지. 자, 이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를 어떻게 해석해낼 거냐. 굳이 한다면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는 갈 필요가 없겠지.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니?
이 나갔다 들어온다의 해석이 어떻게 되겠니? 그럼 어떨 때가 나가고 어떨 때가 안 나가냐 이거잖아요 지금. 그 순간을 결정짓는 게 누구냐라는 거야. 그 생각을 해라고. 나갔다가 나가려고 하는 지점 아닐까? 그래프가 이 이차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와야지 세계라는 거지. 그러면 이 lnx가 이렇게 가다가 더 빨리 가거든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차함수보다. 그러니까 이 이차함수에서 이렇게 치고 나가는 지점이 하나가 있겠지. 이차함수와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야. 맞아. 그러면 그 순간보다 조금만 더 어떻게 되면 오른쪽으로 가면 나왔다 들어오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해석들이 가능하냐라는 거야. 원래 이렇게 풀 이유는 없는데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해보자라는 거지. 그러면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니? 어디가 핵심이 된 거야? 그러면 이런 이차함수와 이런 lnx가 접하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지.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바로 이 점에서 두 곡선에 대한 공통 접선이 있다 이거가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직선과 곡선 얘기니까 직선이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란 말이야. 근데 곡선 두 개로 이렇게 하니까 아무튼 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니? 접선 쪽에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접선 상당히 머릿속에 잘 유념해 놓고 그래서 공통 접선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공통 접선도 전에 배운 적이 있어요. 공통 접선에서 핵심은 뭐였는데?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했지. ft, gt가 있고 f't와 g't가 있다 이런 말이 됐죠. t, gt가 그러니까 이 점에서의 높이가 같고 이 점에서의 두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도 같다 이런 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접선은 상당히 유용하다 알았니? 그럼 잘은 모르겠지만 높이는 같은 점이 있으니까 t 제곱은 k 곱하기 2의 t승이 다가 존재한다라는 말이고 맞지? 공통 접선이니까 이거를 미분하면 2t가 얘 미분하면 k의 2의 t승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맞아요? 그러면 이거 두 개가 항상 같네요. 맞지? 그러면 공통 접선이 생기는 부분이 무조건 t가 0일 때와 t가 얼마일 때다? 2일 때에서는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맞나? 그렇죠. 그치? x가 0일 때는 아니네. 그치? 그럼 이제 k의 범위를 물었으니까 k의 범위를 물었잖아요. k의 범위를. 그러면 이 곡선에 대한 t가 2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노? 요거의 2일 때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니? y는 x 제곱일 때 x가 2일 때 접선의 기울기는 그렇지? y 프라임 x가 2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는 4가 되는 거다. 맞지? 맞지? 그 다음에 쟤는 y는 이제 뭐야? k의 2의 x승인데 y 프라임일 때도 이거지. 그러면 y 프라임
x가 2일 때가 어떻게 되냐? k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럼 k가 얼마? 이거 두 개가 같아야 되잖아. 2일 때 공통 접선이 같아야 되지. 그러니까 k 곱하기 2의 제곱이 얼마인 거야? 4니까 k가 얼마일 때? 2의 제곱분의 4일 때 딱 뭐 하기 시작한다고? 접하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되겠죠. 맞지? 그 다음에 0일 때 접선도 해야 되네. 얘가 양수니까 k가 0일 때 접하나. k가 0이 되면 어떻게 돼? 그냥 x제곱은 0이라서 x 절편이고 그래서 3개가 아니라 k는 0일 때는 상관이 없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나? 어렵다. 확실히 이렇게 해석하는 게 어렵다. 그죠? 근데 해보자 했던 거니까. 자, 그럼 이제 k가 2제곱 플러스 4보다 뭐 하면? 커지면 근데 커지면 이거보다 이 내용이죠. 봐. 자, 지금 봐봐봐. kex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냐면 2의 x승 플러스 ln k지, 그지? 이거잖아. 맞지? 이렇게 지금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플러스니까 왼쪽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거거든. 맞지? 근데 이만큼 평행 이동 시켰을 때 이렇게 딱 뭐 한다고? 접해야 된다라는 게 되겠지. 맞아. 이거보다 조금 더 튀어나가야 되지. 만약에 이기가 마이너스였으면 얘가 더 커지면 오른쪽으로 갈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니까 덜 가야 된다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얘가 이거보다는 덜 가야 되니까 k는 2제곱분의 4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k가 제로가 돼버리면 뭐가 되니? 이런 직선이 돼버리니까, k가 제로가 돼버리니까 그때는 세 개의 접선을 가질 수는 없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석하니까 너무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맞아. 그럼 이제 두 번째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해봅시다. 두 번째 해석은 이 상황에서 x제곱은 k 곱하기 2x의 상황에서 2x가 항상 양수다, 그치? 0이 될 수 없지. 그러니까 양변을 나누어서 2의 x승 곱하기 x의 제곱이 k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자라는 거죠. 맞지? 그러면 이 함수의 그래프를 대략 어떻게 하자? 그려놓고 가자라는 거지. 그래서 이 함수를 새롭게 뭐라고 놓자? hx를 2의 x분의 x의 제곱으로 놓고 가자라는 거야. 맞아. 그러면 이 그래프는, 자, 조금 복잡하니까 0,0을 지나죠. 맞지? 맞니? 기후성 판단하면 어때? 기후성은 없죠. 그러니까 대칭성은 없다, 그지? 우함수, 기함수는 연관이 없는 상황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를 x를 무한대로 끌고 가보면, 자, 이 무한대로 끌고 가보면 어디에 가까워지니? 0에 가까워지고요. 자, 리미트 x를 음의 무한대로 끌고 가보면 2의 x승 x제곱인데, 리미트 x를 t를 무한대로 간다고 보면 2의 마이너스 t승의 t제곱이 될 거니까 얘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t제곱 곱하기 2의 t승이니까 무한대 가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고 있다라는 게 되겠지.
자, 그래서 이 그래프가 정확하게 어떻게 그려진 그래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0,0은 지나고 있고요. 매끄러운 곡선이고 무한대로 갈 때 플러스 제로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니? 맨 만들어 갈 때 양의 만.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현재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지, 그치? 맞아? 자, 이런 상황이 연출된 상황에서 H'을 살펴봅시다. H'을. 그러면 H'X를 살펴보면 자, 2의 제곱 X에 2X 곱하기 2의 X 마이너스 X 제곱 곱하기 2의 X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맞아요? 자, 그러면 이 H'A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아야 되니까 H'A를 보자. 2의 A 쓴 곱하기 2x 2a 마이너스 a 제곱이 0이 되는 부분을 찾아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a가 0일 때와 a가 2일 때인데 여기는 항상 양수니까 여기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잖아요. 이게 도함수 상태고 맞지? 그러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했고 증가하다가 감소하게 되지. 그러니까 0에서 감소하다가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2에서 증가하다가 감소를 하게 되네. 다른 데서는 추세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프를 대략 봤을 때 이런 그래프가 그려졌네요. 이 그래프와 누구 얘기니? K 얘기다. 그치? 상수 K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기준이 되겠네. 여기가 두 개다. 그치? 요 위에서는 한 개고 요 사이일 때 몇 개야? 세 개가 된다라는 거지. 0일 때 없으니 안 된다. 그치? 그러니까 0과 이 높이 사이네. 그치? 그러니까 이 높이는 뭐야? 2일 때의 극 대값이 되겠네. 그래서 2일 때의 극 대값을 구해보면 뭐가 되니? 2 제곱분의 4 높이가 이래 된다라는 거야. 맞아요? 그렇게 해서 K는 0에서부터 2 제곱분의 4다. 그러니까 문제마다 1대1 대응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가 아니라 계속해서 해석을 해보고 한두 그래프를 정확하게 해석할 줄 알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무기 가지면 돼. 역시 공부해보니까 똑같은 내용이야. 별거 없어. 그럼 똑같은 거야. 뭐든 뭐가 나와도. 크게 보니까 두 개지 지금. 뭐야? 접선 얘기하고 복잡한 그래프를 그려내는 형태다. 그지? 자, 오늘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아, 여기도 별거 없었네 라고 넘어갈 거고, 오늘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은 도대체 도저히 뭔 소린지도 못 알아먹겠다. 해보면 없다. 안 해서 많아 보인다. 그 명백한 거야. 자, 다음에 이것만 하고 조금 쉬었다가 속도 가속도 얘기할게요. 자, 예제 04번.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x 마이너스 ln k의 x 그냥 가장 쉽게 볼 거는 이 내용이죠. 그냥 이 그래프 자체를 어떻게 두 함수가 빼진 hx와 gx의 차로 보면 맞지? 그냥 두 개가 삐뚤어져 있어도
뺐으니까 이렇게 봐서 그래프를 해석하겠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이게 가장 간단해 보입니다. 항상 0보다 크도록 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지? 그럼 이 그래프 자체를 끌고 가면 돼요. 맞아요. 그러면 lnkx니까 얘를 한번 살펴보면 x가 0보다 클 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맞아? 0보다 클 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x가 0, 이것 때문에 x는 0에서 수직 점근선을 가지고 있겠네요.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0의 오른쪽으로 갈 때의 수직 점근선은 있다, 이런 말이 된 거지. 그럼 0에 가까워지니까 얘는 0에 가까워졌고요. 이것도 플러스 제로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k가 양수. k는 양수여야 되겠지. 진수 조건에 의해서. 그래서 얘가 플러스 제로에 가까워지면 밑으로 떨어지니까 음의 무한대로 가겠지. 맞아? 근데 앞에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할 거다라는 게 되겠네. 자, 다음에 수평점근선을 살펴보고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x-ln kx는 자, 얘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무한대고 이것도 무한대긴 한데 1차 함수가 훨씬 빠른 속도로 간단 말이야. 얘를 따라가겠지. 그러니까 양의 무한대로 간다. 오, 뭐야? 그래프가 희한하네. 그러니까 대략 봤을 때 0의 우극한 값도 양의 무한대고요. 오른쪽 끝으로 가도 양의 무한대로 갈 거다.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이제 이 사이에 극대극소가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그럼 h'x는 어떻게 되냐? 1 마이너스 kx분의 1인데 k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약분되고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자, 그러면 h'a가 제로인 지점을 찾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a분의 1이 제로가 된 데가 a는 1밖에 없다. 이런 말이 되겠네. 맞지? 그래서 a가 1일 때 유일한 극소값이자 그것이 최소값이 되겠네. 실수 전체에서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그렇게 돼서 a가 1일 때 어떻게 된다고? 이런 최소값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 이때 높이는 뭐가 되니? h1의 값이 얼마야? h1의 값이 1 마이너스 ln k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의 높이가, 이거의 최소값이 1 마이너스 ln k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자,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이 그래프가 전부 다 0보다는 커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 이 그래프 전체의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되겠지. 맞잖아. 그래서 그래프 전체의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당연히 모든 실수에서 0보다 크겠네. 그래서 부등식 내용은 뭐냐? 최대 최소를 끌어내는 얘기밖에 없다. 부등식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최대값, 최소값을 가지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 함수 전체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면 당연히 모든 실수에서 0보다 크겠지. 그래서 1 마이너스 ln k가 0보다 커지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맞아? 정리하면 되겠죠. k는. 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석을 해볼 거예요. 그냥 통짜 그래프로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뭐냐면 지금 넘겨서 x가 항상 ln kx 이렇게 정리를 했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고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아무튼 비틀어져 있는데 이게 항상 높게 그려지도록 해라. 이런 말이 되겠네. 맞아요. 그러면 ln kx에서 ln kx를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함수의 입장에서 보면 지수함수는 아까 2의 x승 앞에 곱해진 k는 x축 평행이동이란 말이야. 맞아. 그런데
로그는 지수함수의 역연산이지. 역함수잖아.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로그 함수에서는 y축 평행이동으로 존재할 거라는 거지. 왜? 지수함수는 x축 평행이동하는 요소가 있으니까. 그럼 역함수니까 로그 함수는 y축 이동을 하는 모양새가 있다라는 거지. 이 모양새죠. x 앞에 곱해진 게 이거 뭐니? lnx 플러스 lnk다. 그럼 뭐야? lnx 그래프를 이렇게 이동시켜라 이런 말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어떠한 y는 x라는 직선이 있는데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맞지? lnx는 0,1, 1,0을 지나고 이렇게 되는 그래프인데 맞아. y축 평행이동이 있거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어떻게 돼? 이렇게 나갔다 들어올 수 있는 순간이 생긴다라는 게 되겠죠. 맞아. 그러면 이렇게 나갔다 들어오기 직전 순간이 언제냐? 바로 이동을 했을 때 이렇게 뭐가 생기는 거야? 접점이 생기는 그 순간보다 낮으면 된다라는 거야. 왜? 그만큼보다 더 올라가면 안 되니까. 걔보다 더 밑으로 평행이동을 밑으로 내리면 되는 거지. 이 순간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의 접선 방정식이 y가 x가 되도록 하는 k를 찾으면 되겠네. 맞죠? 그래서 얘를 모르니까 t, ft, t, t라고 넣읍시다. y는 x 위에 점도 되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미분하면 뭐가 되는데? 얘를 이게 fx고 이게 gx라고 보면 g'x는 뭐가 돼? kx분의 k인데 맞지?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즉 g't는 그럼 뭐야? t분의 1이 뭐가 되는 거니? 1이 되는 거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t가 얼마에서? 1에서 맞지? t가 1에서라는 말이 얘가 뭐일 때? 1,1에서 맞나? 이래 보면 되나? 자, 이렇게 봅시다. 일단 그럼 이 곡선도 어디를 지나야 돼? 1,1이 되면 접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1일 때 높이가 뭐보다? 1보다 낮으면 되겠죠. 1일 때 높이가 1이 되면 접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1일 때 높이가 1보다 낮으면 그 점에서 접하지 않지. 위로 이렇게 평행이동하니까. 그러니까 F1은 뭐가 돼? ln K가 1보다 낮으면 된다. 이렇게 돼. 그지? 똑같은 해석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곡선을 있는 대로 보고 갔을 때의 접선의 기울기, 부등식에서는 최대 최소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쯤 오면 너희들이 잠이 오는 수밖에 없어요. 왜 잠이 오는 수밖에 없는데? 이미 초월함수 미분도 지금 제대로 공부 안 한 애들, 그러니까 뭐야? 미분도 못하는 애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어. 근데 지금 이거 전부 다 종합적으로 때리받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수학은 차곡차곡, 그러니까 반전이 없어, 수학은. 너가 학교 가면 이런 현상 안 벌어질 것 같아요. 분명히 벌어진다. 왜냐하면 학교는 훨씬 더 빠르게 진도 나가요. 내가 3주 동안 몇 시간을 쏟아부었니? 36시간을 쏟아부어줬어. 근데 너가 학교 가면 일주일에 6시간이야. 맞지? 뭐 행사 빼고 좀 뭐 50분 수업에 뭐 빼고 하고. 그지? 그러니까 한 30시간 정도 지나면 중간고사 쳐야 돼. 근데 문제 포인트는 뭐야? 이 단원만 아니. 수원, 수투, 미적 합쳐서 30 몇 시간.
과목당 한 열 몇 시간 하고 시험 쳐야 돼.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너가 학교 가서 열심히 해야지 분량이 아니야, 너가 학교는. 그러니까 방학 때 이렇게 쏟아붓는 거야. 너 일반고아들 지금 일 하나 안 한다. 안 해도 돼, 쟤네들은. 고등학교 3년 내내 수상화, 수원투, 미적 이까지 배우는데 너거는 수상화, 수원투, 미적을 1학년 때 다 끝내는데 쟤네들은 3년 동안, 너거는 1년 동안 방학이 몇 번 있노? 여름방학, 겨울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 여름방학. 너거는 이번 끝나고 다음 여름방학 끝나면 조졸조진 대상이 다 결정이 났어요. 올해 목표 지금 20 몇 명 되거든. 그래서 절반을 조졸진을 다 시키는 거. 뭐 웃고 있는데. 그래도 재현이 민서 요번에 대학 갔는데 엊그제 카이스트 붙은 애들 막 놀러 왔거든. 요렇게 앉아있던 놈이 1가구만 7명이 카이스트 합격했어. 그 학년이. 이 중에 1가구 손들어 해가지고 그 1가구가 7명 정도 합격을 했어요. 카이스트에. 제발. 그러니까 이런 얘기 좀 하라. 과학 솔직히 과학 까는 거 아니고 과학 솔직히 있잖아요. 소화 못한다, 소화 순환 이거 못한다고 해서 유전 못하라는 법은 없지. 맞지? 유전 못한다고 해가지고 강압성을 못할 이유는 없지. 뭐냐면 뭔가 테마별로 잡혔어. 그래서 한 테마 포기해도 그 다음 주에 열심히 공부하면 돼. 그러고 저 테마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제껴도 돼. 지가 열심히 아는 것만 딱딱딱 해도 돼. 맞잖아요. 안 그러니 수학, 과학들은 전부 테마들이야. 물리 못한다고 해서 생물 못해라는 법은 또 없거든. 물리를 조금 낮추고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 조절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수학이 골아픈 거야. 아, 시험 극한 좀 모른다고 미분이야? 극한 제끼고 미분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아, 다음 주에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다음 주에 뭐가 또 쏟아져 나와. 그게 누적돼서 오늘 같은 수업이 펑 터지는 순간 다 무너지는 거다. 다시 해보면 적다. 해보면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날 이해해야 할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근데 그걸 미루고가 중학교 때는 미루고 해도 돼요. 삼각비 시험 범위 해봤자 너가 뭔데? 삼각비 아이가. 지금 생각해보면 너가 그거 한 이틀이면 문제집 한 건 다 안 하겠나? 그걸 4주 동안 하고 쳐자빠져 있잖아. 아니 방학 때부터 선행하고 자빠져 있다. 그제? 근데 그 정도는 커버 가능한데 너가 학교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분량은 커버 불가능. 다시 얘기합니다. 오늘 같은 수업은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없어. 그 영상 다 제공했잖아요. 다음 주 안에 처리해야 된다. 공부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잠시 쉬었다 할게요.